네, 안녕하세요. 통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상품 소싱 방법을 한 가지 들고 왔어요. 어떻게 상품을 소싱을 하고,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얼마 남는지, 이런 거를 제가 처음부터 상품을 찾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싱 방법을 여러 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소싱 방법도 방법은 여러 개지만 핵심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예요. 어떤 상품이 팔 건지는 요즘에 유행하는 상품을 팔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시즌에 따라 수요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상품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시장 가격과 내가 들고 올 수 있는 가격대, 그거를 비교를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판매하는 방법이에요. 상품 소싱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이 상품은 어떻게 내가 경쟁자를 이겨내고 팔 수 있는지, 셀링 포인트를 찾는 게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만 다 끝내면 상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소싱 방법 영상 올렸던 것도 인기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기만 하고 주문을 받았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이 영상도 함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면 나만의 소싱의 방법이 생길 거라고 생각돼요. 자, 처음에는 어떤 상품을 팔 건지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싱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시즌성 상품을 많이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행성 상품과 시즌성 상품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유행성 상품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휴대폰을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 유행했었죠. 스트랩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유행성 상품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검색량이 치솟긴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 팔릴 때 많이 팔리지만 그 뒤로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다시 팔리진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유행성을 계속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시즌성 상품은 이번 시즌에 잘 팔리는 걸 맛봤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팔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한번 한 사이클을 겪고 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쉽게 상품 소싱을 하겠죠. 나만의 데이터를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이슈를 모두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네, 계절에 따라 상품을 팔만한 것도 있을 거고, 파티나 행사,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특정한 일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파티,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들을 주문하는지 매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10, 11, 12월을 보겠습니다. 자, 10월달 파티, 행사 이렇게 열어보면 10, 11, 12월은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에요. 10월달부터 소싱을 준비를 하는 거죠.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연말에 여행을 갈 때 스키나 보드 이런 것도 많이 타러 가고요. 난방용품 중에서도 펜션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카페에 가도 보온이 되는 천막 이런 것들도 구매하죠. 그리고 온실하우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 행사 이런 거는 할로윈 또는 크리스마스 이런 거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때 크리스마스 상품으로 많이 판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즌에 따라서 한 달 정도만 일찍 소싱을 하고 상품을 올리면 훨씬 더 매출이 탄탄해지는 거죠. 지금 촬영하는 게 이제 12월인데 이제부터는 1, 2, 3월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1, 2, 3월은 주로 폐학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학기가 되면 어떤 소비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학생 책상 이런 것들이 검색이 어느 정도 되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절이나 특정한 일로 인해서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중학생 책상 이렇게 쳐보니까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확실히 주문량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2021년에 이제 올랐던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죠. 자, 책상 같은 경우는 유행성이 아니라 시즌성이에요. 올해 책상이 잘 나간다고 유행이 있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책상이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올해 내가 팔 수 있는 그런 포인트만 딱딱 집어낸다면 내년에도 무난하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을 팔지 처음엔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상품이 팔아도 될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책상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1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배송비까지 하면 지방은 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책상을 팔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요. 책상 세트 17만원 정도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17만원 정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도 있어요. 24,000원짜리도 있고요. 7만원짜리도 있긴 하네요. 자,
자, 그러면 이런 저렴한 제품들은 어떤 상품인지 보겠습니다. 비싼 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렴한 거 사는 사람도 있죠. 되게 간단한 책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상들은 실제로 24,000원에 팔리지만 적당한 옵션을 더하면 41,000원이 붙게 되고 배송비까지 하면 약 한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제가 간이 책상이라고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한 45,000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두 가지 상품을 찾기 위해서 중국의 타오바오에서 유사한 상품들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상품들을 찾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요. 타오바오에 보시면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네, 비슷한 상품 나오네요. 이 정도면 퀄리티가 엄청 괜찮죠. 지금 우리가 15만원에 파는 상품에 비하면 퀄리티가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원가는 여기에 400위안이라고 되어 있죠. 400위안이면 74,000원이에요. 이런 세트 상품들이 74,000원이라고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실제 배송비도 붙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품 원가에서 이거는 배송비가 제가 볼 때 한 3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마진을 5만원까지 남는다고 칠게요. 그렇게 해도 실제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5만원을 남겨도 실제 시장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품을 한번 볼게요. 책상, 여학생, 책상방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 책상, 의자 세트. 그럼 이 부분을 실제로 중국어로 바꿔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상품들을 찾아주거든요.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간이 책상이 실제 얼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42위안으로 와 정말 싸네요. 제가 봐도 8,000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8,000원. 이게 지금 저렴한 이유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할인 행사를 엄청 많이 해요. 12월 10일 이렇게 숫자가 겹친다고 해서 이게 쌍십절이라고 하나요? 할인을 해주는데 이럴 때 정말 할인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쇼핑하시면 되고요. 간이 책상 이거보다 퀄리티로 봤을 때 뭐 괜찮은데요? 이거 충분히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147위안이면 147 곱하기 195 28,000원 정도 되겠네요. 배송비 제가 볼 때 15,000원 나올 것 같고요. 내가 먹는 마진을 10,000원만 챙긴다고 해도 5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랑 내가 파는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는 책상 세트 이런 거 위주로 더 소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비싼 거를 파는 게 가격 경쟁도 되고 우리가 팔았을 때 돈도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거죠. 이 상품을 만약에 내가 그냥 30,000원만 남겠다 해도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게 되는 거죠. 159,000원 정도 하면 내가 5만원 남기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업 타당성이라는 거는 충분히 확보가 된 거죠. 판매하는 가격은 더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는 거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첨가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거 전에 학생 책상이 어떻게 수요가 변하는지 볼게요. 블랙키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트렌드를 보니까 11월 달에는 거의 없다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4월, 5월부터는 쭉 줄어들게 됩니다. 11월 데이터에 비해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즌성 상품의 핵심입니다. 자, 연간으로 봐도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자, 유행성 상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검색이 없다가 이제 유행하니까 검색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아직 2021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오징어 게임도 트렌드 분석을 한번 보면 검색량이 이렇게 치솟았다가 쭉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학생 책상이 1, 2월 달에 검색량이 최대량으로 찍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작년 데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좀 작지만 1월, 2월, 3월까지도 이렇게 검색량이 엄청나게 치솟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시즌성이라 보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팔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소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치 여러 가지가 쌓이게 되면 1년 동안 상품이 팔만한 게 넘쳐날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 책상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좀 경쟁을 뚫고 갈지 한번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검색량이랑 경쟁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과거 데이터예요. 모든 상품 판매자들이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보고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배우신 분이니까 조금 특별하게 해야죠. 괜찮은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초등 저학년 책상, 초등 여하 책상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네요. 고학년 책상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여서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찾아봤던 책상들이 퀄리티도 괜찮고 제가 볼 때 뭐 중학생들 이런 애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존에 올렸던 이 판매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했지만 저희는 이런 상품을 조금 더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뒤져보고 마케팅을 조금 첨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폭넓은 책상, 1인 책상 이런 것들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폭넓은 책상이라는 게
검색량이 지금 260이에요. 폭넓은 책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실제로 검색이 260이에요. 폭넓은 책상이 실제로 판매자가 몇 명인지 볼게요. 자, 폭넓은 책상이라고 쳤을 때, 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798 정도 되네요. 780 정도 되니까 경쟁 강도가 지금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소싱하는 거는 12월이니까 실제로 검색량은 11월 이런 데이터를 들고 온 거예요. 실제로 검색량을 보정을 조금 해주면 2배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경쟁 강도가 1.5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런 키워드 도구로 봤을 때는 경쟁 강도를 보시면 실제로 3.7 또는 11.1 이렇게 되는 거죠. 1인 책상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1인 책상 이런 것들도 이제 제목에 첨가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 검색량이 140이지만 경쟁 강도는 아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대형 키워드보다는 중소형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찾아서 제목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우리께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팔고 있고, 구매를 많이 하는 책상 세트 제품에도 맞춰져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추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11번가 지마켓, 롯데온이 훨씬 더 매출 비율이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보다 이 나머지 것들이 매출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상단에 있는 거는 광고니까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에 조금 내려가시면 바로 지마켓이 보이죠. 그리고 조금 내려봐도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옥션도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11번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렇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품을 판매처만 다양화해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게 다른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점수를 고려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면 내 상품이 훨씬 더 많이 이 키워드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품을 팔 건지 정해야 됩니다. 유행성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시즌성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즌성 상품을 더 권유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상품을 들고 왔을 때 실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들고 올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품을 팔 수 있을 만한 셀링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상세 페이지에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 쿠팡만 하는 게 아니라 롯데온,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것들은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시즌성 제품을 제가 오늘은 하나만 딱 다루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한 1년 통틀어서 한 200개 정도의 시즌성 상품이 존재해요. 개개인마다 그런 데이터가 있고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신다면 내년에 미리미리 상품들을 선점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싱 방법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